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구글과 AI 경쟁 환경, 그리고 알파벳의 큰 그림에 대한 최신 분석들입니다. 특히 애플이랑 챗GPT 파트너십 발표 때문에 구글 괜찮은 건지 이런 궁금증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빅테크 간의 경쟁이 워낙 뜨거우니까요. 그래서 이번 분석에서는 구글이 지금 진짜 어떤 도전에 직면해 있고 또 어떤 기회를 보고 있는지 그 핵심만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검색 엔진 방어 전략부터 시작해서 클라우드, 유튜브, 그리고 저 미래 투자죠, 웨이모까지 알파벳의 성장 동력들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구글의 심장, 검색 사업부터 좀 보죠. 앞서 말씀드린 애플 챗GPT 소식 때문에 이게 구글 검색에 위협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 많잖아요. 네, 맞아요. 분석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 일반적인 정보 검색에서는 챗GPT 같은 새로운 서비스들한테 점유율을 조금씩 내주는 소위 미끄러짐 현상이 좀 보인다고 해요. 네, 그 지적은 맞는데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바로 그 상업적 검색, 그러니까 구매 의도가 확실한 검색에서는 오히려 구글 점유율이 더 견고해지거나 심지어 늘었다는 분석이 있다는 겁니다. 상업적 검색에서는요?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사용자들이 뭔가 중요한 결정, 특히 돈과 관련된 결정을 할 때는 여전히 구글을 최종적인 진실의 원천이자 가장 효율적인 게이트웨이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좀 흔들리는 것 같아도 구글의 핵심 수익원은 아직 탄탄하게 방어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핵심 캐시카우는 아직 건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구글이 AI 기술을 통합하고 제품을 혁신하는 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자료에서는 구글 AI 모델 제미나이가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하던데요. 네, 제미나이 자체의 기술력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봐야죠. 근데 중요한 건 이 강력한 AI를 실제 검색 경험에 얼마나 잘, 그리고 자연스럽게 녹여내서 사용자들이 정말 편하다, 와 다르다 이렇게 느끼게 만드느냐, 바로 이겁니다. 기술 자체보다는 그 경험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군요. 맞습니다. 그냥 링크만 쭉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용자 질문의 진짜 의도를 파악해서 딱 필요한 정보만 요약해주거나 더 깊이 있는 정보를 바로 제공하는 식의 AI 기반 검색 경험. 이걸 SG라고 하잖아요. 이 SG를 계속 고도화해서 사용자 참여도를 높이는 게 중요해요. 네네. 이걸 잘 해내야 구글이 다시 한번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투자자들도 결국 구글의 이 실행력, 그러니까 제품 혁신을 실제로 얼마나 잘 해내느냐, 이걸 아주 중요하게 볼 거고요. 실행력. 확실히 중요하겠네요. 현재 주가 수준도 그런 기대와 우려가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겠군요. PE가 16, 17배 수준이라고 하니까요. 정확합니다. 시장 대비 좀 할인된 상태인데 그만큼 앞으로의 실행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의미도 되겠죠? 하지만 알파벳이 검색만 있는 회사는 아니죠. 다른 성장 동력들도 좀 보겠습니다. 특히 구글 클라우드가 생성형 AI, 젠 AI 확산에 아주 좋은 파생 상품이다 이런 평가가 있던데요. 네.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업들이 너도 나도 생성형 AI를 도입하려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해졌거든요. 이게 바로 클라우드 인프라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수요가 폭증하는군요. 네.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나 아마존 웹서비스랑 같이 이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면서 알파벳 전체의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 파생 상품이라기보다는 이제 AI 시대의 필수 인프라 제공자, 이렇게 봐야죠. 그렇군요. 그럼 유튜브는 어떻습니까? 유튜브 성장세도 여전히 좋다고 들었는데 특히 유튜브 쇼츠가 더 이상 수익화에 희석적이지 않다는 분석, 이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초기에는 짧은 영상이라 광고 수익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했잖아요. 맞아요. 그런 우려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 쇼츠에서도 아주 효과적인 수익 모델을 잘 만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쇼츠가 사용자들의 앱 사용 시간을 늘려줄 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형태의 광고 상품들을 통해서 꽤 의미 있는 수익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쇼츠 자체로도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일부 분석가들은 이제 유튜브가 검색만큼이나 중요한 알파벳의 성장축이 되어가는 일종의 가드 교체 현상까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가드 교체라.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알파벳의 미래 투자, 자율주행 회사 웨이모를 좀 보죠. 최근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웨이모 차량이 공격받아서 불타는 사건도 있었고 좀 부정적인 뉴스도 있었는데요. 네,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이모의 가치를 여전히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료에서는 거의 1,000억 달러 규모의 옵션 가치가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 사건은 확실히 자율주행 기술이 사회적으로 완전히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아직 과제가 남아있다는 걸 보여주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이모는 알파벳에게 여전히 약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30조 원이 훌쩍 넘는 엄청난 잠재적 가치를 지닌 전략적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30조 원이요? 네, 물론 이건 당장의 수익이 아니라 미래 자율주행 시장에서의 기술 리더십과 그 잠재력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된 가치죠. 알파벳 전체 기업 가치를 생각하면 이게 당장 회사를 뒤바꿀 정도는 아닐 수 있지만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나 회사의 혁신 이미지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구글 검색은 AI 경쟁 심화라는 분명한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그래도 핵심인 상업적 검색에서는 강점을 지키면서 AI 통합을 통해 이걸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렇죠. 동시에 구글 클라우드와 유튜브라는 아주 강력한 성장 엔진들이 회사 전체의 안정성 그리고 회복 탄력성을 높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웨이모 같은 장기 투자는 미래를 위한 중요한 포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알파벳은 이 AI 시대를 단순히 위기로만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사의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활용해서 새로운 성장과 혁신의 기회로 만들려고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구글과 알파벳의 전략 이야기도 흥미로웠지만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런 거대 기술 기업들의 혁신이 앞으로 우리 사회의 일자리나 윤리적인 문제들에는 또 어떤 질문들을 던지게 될지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다음 분석에서는 더 깊이 있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